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 DJ 임재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생활의 지혜를 먼저 알려드리고 세종 납시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먹다 남은 소주병 뚜껑을 연체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천을 해보셨는지요? 냉장고 잡냄새가 정말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릴 생활의 지혜는 치약입니다. 양치할 때 치약을 얼마나 짜서 양치하시나요? 치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치약 권장량은 콩 한 알 크기랍니다. 어린이의 경우 과도한 불소 섭취는 치아 발육 불소증을 유발해 뼈 발육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양치할 때 콩알 크기 5배를 사용했는데 오늘부터는 콩 한 알 크기만 짜서 양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치약 소비를 5배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세종 납시유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세종시의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그분들의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조천읍의 1982년 천연기념물 321호로 지정된 봉산동 향나무와 이 나무를 심은 강화채씨 문중 이야기입니다. 푸른 기상을 뽐내며 무려 500년이 넘도록 잘 자라고 있는 봉산동 향나무는 기묘사화를 피해 한양에서 내려온 강화채 씨의 입향조 채완이 죽자 아들 중룡이 무덤 근처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3년 시묘살이를 하면서 심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서 일명 효자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이 나무가 번창하면 가문이 빛나고 효율이 속출할 거라 했는데 무려 8대에 걸쳐 15명의 효자와 열부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화채씨 집안은 효행도 남다릅니다. 봉산동 향나무는 아주 커다란 우산처럼 생겨서 장관입니다. 향나무는 사람의 뜻을 향기에 실어 천년을 전한다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321호 봉산동 향나무와 강화채씨 문중 이야기를 해주실 최술락 강화채씨 대종의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만나기 전 먼저 노래 한 곡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주현미의 부르자는 옵니다로 시작합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네, 주현미의 부르자는 옵니다를 감상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잘할 것을. 이제는 후회도 소용없겠지만은 말입니다. 오늘 부르자는 옵니다를 첫 곡으로 선정한 이유는 최승나 총무국장님과 봉산동 향나무에 전해져 내려오는 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봉산동 향나무는 효를 생각하며 심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효를 실천하는 최술락 총무국장님의 집안과도 딱 맞는 것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그럼 임자네 세종납시오 오늘 초대 손님 최술락 총무국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무국장님. 임자네 세종납시오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청취자님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화철시 대종의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순락입니다. 임지한의 세종 납시오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사무국장님, 그 주현미의 부르자는 옵니다를 첫 곡으로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네, 노래를 들으니까 오늘따라 부모님 생각이 정말로 절나서 보고 싶네요. 약간 울컥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무지무지 효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어떤 일을 하시면서 보내셨는지요? 네, 우리 집이 넓어서 네. 집안 정리도 하고 붓글씨 연습도 하고 경전을 읽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천연기념물 봉산동 향나무 옆에 살고 계시니까 할 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최종시 조치원읍 봉산동에서 1947년도에 태어나 지금까지 조치원에서 3대째 한옥에서 살고 있는 세종 토박이입니다. 네, 인근에서 가장 큰 집이라 제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조상님들의 숨결이 있는 곳이고 옛날 정서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의사이신 아버님의 3남 4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네, 세종 시민들이 즐겨 찾는 오봉산이 있고 천연기념물 321호인 봉산 향나무도 집 아래에 있습니다. 네, 조치원 중고를 거쳐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객지에서는 거의 나가서 산 적이 없고 조치원을 지키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사회 활동으로는 회장이라는 직책을 20여 개 정도는 맡으면서 와. 활동을 했는데요. 네, 재향군인 회장, 자유청년맹 회장, 라이온스 회장, 대한적십자자 상임의원, 성균관 전의 등 예비군 전투예비군 중대장을 맡으면서 사회볼생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네. 세종시 조천읍 출신이시고 또 한의사이신 부모님을 잘 만나 유복하게 생활을 하셨고 또 고향을 지키며 재향군인의 회장, 자유총연맹 회장, 성균관 전의 등 많은 그 회장직을 맡아서 사회봉사활동을 하셨다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력이 대단하게 이렇게 화려하신데요. 성균관 그 전의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요? 네, 성균관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그 회장직을 맡으면서 봉사하시려면은 그 명성도 명성이지만 재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업을 하고 한의사이신 부모님을 잘 만난 덕에 경제에는 어려움이 없어서 순조롭게 사회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부모님. 그럼 지금으로 따지자면 금수저네요.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만약 또 배고픈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또 회장님은 보니까 아주 금수저 이렇게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을 잘 만나고 또 사업도 잘 하셔서 순조롭게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그 강화철시 대종의 전국 총무국장을 맡으신 지도 20년이 넘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봉산동
향나무 등 그 집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그 신청하실 노래가 있죠? 네, 조용필의 한오백령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총무국장님이 신청한 조용필의 한오백년을 듣고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마는 세상 야속한 님은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하물며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백사장 샘모래밭에 질성단을 보고 임생여 달라고 비나이다. 하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네, 총무국장님이 신청한 조용필의 한오백년을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노래들은 다 이렇게 울림이 있는데 그 총무국장님 노래 들은 소감이 어때요? 정말로 아주 짙은 목소리를 들으니 아주 제 눈물이 다 날 정도로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네, 오늘 뭐 눈물 흘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강화치시 문중에서 심은 천연기념물 321호 봉산동 향나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조치원 봉산동은 한양에서 기묘사화를 피해 내려온 우리 강화치시 중시조이신 최완 할아버지가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네. 저는 최완 할아버지의 15대 손입니다. 최완 할아버지의 조선 중종 때 낙향하여 이 마을에서 살다가 돌아가시자 아드님이신 중자 용자 할아버지가 무덤 근처에서 초막을 짓고 3년 시무살이를 무덤을 지키면서 향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네. 일명 효자나무로도 불리고도 하는데요. 정신적 지주이자 마을 수호신입니다. 향나무가 500여 년 넘도록 무럭무럭 잘 자라주어 집안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향나무 높이가 3m요. 예. 가슴 둘레 높이가 2.5m이고 나무 원 줄기는
꼬여서 2m 높이에서 사방으로 11m나 퍼져나가 커다란 우산처럼 생겼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웅장한 그 향나무인데요. 그 기묘사화를 피해 내려오시고 나중에 돌아가시자 그 아들이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효를 상징하는 향나무가 멋지게 이렇게 자라나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럼 그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설명도 해주셨고, 그 어렸을 때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놀기도 하셨죠? 네, 숨바꼭질도 하고 뭐 아주 뭐 참 재미나게 많이 놀았습니다. 네, 그 저기 지금은 이제 그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예. 그 관에서 그걸 관리를 해주니까 네,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그 받침목도 네, 나무를 비워서 우물에다 tum봉에다가 6개월씩 침수시켜서 그걸 건져다가 이렇게 해서 받치고 막 이랬는데 예, 지금은 관에서 할 때는 쇠 네일로 갖다가 쭉쭉 넣고 그냥 갖다 쇠로 하고 하는데 아주 가슴 아파요. 그래요?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네. 네. 예, 그 천연 그 기념물 향나무를 저도 이렇게 잘 알지만은 그 천연 기념물답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천연 기념물이 봉산동 향나무는 그 세종시의 자랑이잖아요. 네. 또 세종시에도 작년에 그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되어 경사가 났는데, 은행나무는 또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인 거 아시죠? 아, 네. 적어도 전월산 밑에 있는 은행나무도 저도 가보았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멋지던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총무국장님 할아버지가 심은 향나무와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은행나무 한 쌍, 세 그루가 천연기념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잘 보존해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관람을 오면 좋겠습니다. 그 총무국장님, 그 향나무도 관람 많이 오죠? 네, 천연기념 표지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오봉산 등산로가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 등산을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1호랍니다. 와, 예, 예. 그래서 아주 그 보통 때는 주차장에 차를 서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손님들을 모시고 자주 가는 편인데 봉산동 향나무 그 자랑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은 세종 FM 방송국에 와서 할아버지 심은 향나무를 자랑하니까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총무국장님, 그 효를 번성하기 위해 심은 나무라고 해서 효나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도 하는데 집안 자랑 좀 해주시죠. 네, 향나무가 번창을 하면 가문이 빛이 나고 네. 효율이 속출할 거라 했는데요. 네. 아들 최희도 네. 효자로 인정받아 효자문을 받고 8대에 걸쳐 15명의 효자와 열부를 배출을 했습니다. 네. 최희 효자문은 세종시 향토유적 3호로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대단한 가문이시네요. 15명의 효자와 열부를 배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또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사모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아내가 칠갑산을 신청하더라고요. 예. 오늘 다 이렇게 신금을 울려주는 노래네요. 오늘 그 효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그 애절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노래를 많이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주병선의 칠갑산을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역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씩 누나.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질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어. 네, 주병선의 칠갑산을 들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상을 섬기는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님을 따라 각 지역 이제 저희 조상 산소라든가 뭐 이런 데를 섬기는 일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앞으로를 위해서 아마 저를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네. 그 일찍부터 효성이 싹트고 성숙하신 것 같죠? 네. 어떠세요? 예. 그래도 뭐 지금도 조상 섬기는 일은 온갖 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숙모단도 그 옆에 있죠? 숙모단. 예, 숙모단. 예. 숙모단은 어떤 성격이죠? 숙모단은 제 이제 시조 네. 강화채 시 시조분서부터 이제 1대부터 14대까지 이제 그 산소가 지금 그 개성 대성산에 있습니다. 예, 이북에. 산소가. 그래서 이북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님께서 네. 그 산문관을 지시고 그 이제 둘레를 해서 설단을 이제 모셨죠. 그래서 매년 5월 5일 날 전 강화채 시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네. 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몇 년 전에 방문해서 참배를 한 적이 있는데 조상님들 잘 모시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네. 총무국장님 숙모단이 또 오봉산 밑자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오봉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아요. 해설사 선생님께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봉산은 해발 265m로 다섯 봉우리가 이루어진 네. 세종시 조치원읍의 진산이며 네. 정상은 사방팔방으로 탁 트여 조망도 멋집니다. 네. 동지 여지승남에 의하면 이 산에는 안선사와 홍천사라는 절이 있고 네. 절에는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산은 낮으나 토산이에요. 아, 토산. 돌이 박이지 않는 예. 황토 이제 토산이로 해서 네. 기후재단과 산신재단이 영업하고 있어 문인들이 아주 칭송히 찾아오고 무속인들이 네. 전국 무속인들이 와서 숙식을 해가면서 거기 와서 기도를 요즘도 드리고 있어요. 네. 오봉산이 또 문중산이기도 하죠. 문중산. 네, 예. 네, 그래서 거기 시민들한테 개방해가지고 아주 칭송도 자자하는 것 같은데. 네.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이제 저희 밭이었고 한데도 길을 내서 이제 왜 조상님을 위하기 위해서 제가 머리를 쓴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숙모단 앞에는 이제 조상님 산소가 이제 여러 누이가 있는데 네. 요즘 금초도를 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숙모단 관리를 하고 그 주차장 관리를 하고 하니까 등산객이 매일 오니까 우리가 산소를 손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등산로를 허가를 해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저도 그 네. 주령을 밟는다고 노인 양반들한테는 종아리 맞으면서요. 아, 예. 저도 그 총무국장님 댁을 또 이렇게 방문한 적도 있는데 오봉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기도 좋고 또 오봉산이 다 그 정원같이 보이더라고요. 오봉산이 다 우리 총무국장님 정원 맞죠? 지금 현재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상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휴지도 아유. 줍고. 예, 고생도 많이 하시네요. 그럼 여기도 또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이번에는 남진이 부르는 어머님을 또 감상해 보겠습니다. 예. 네.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를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 위에 손발이 금이 가고 잔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님 몸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잊으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십니다. 네, 남진의 어머님을 들으셨습니다. 역시 가슴 찡한 노래를 또 감상했네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를 또 많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젠 그 총무국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단체장 그 직책을 잘 수행하고 사회활동을 잘 해온 것은 또 사모님 내조가 크다고 들었는데요. 사모님 내조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까지 맡고 있던 직책만 해도 한 20여 개가 넘는데요. 네. 마음 놓고 지역 일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내의 덕입니다. 아, 예. 그동안 한 번도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았던 아내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손수 바느질을 해 옷을 지어 입을 정도로 근면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뵌 적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현모양처처럼 보이셨고, 그럼 현대판 신사임당 별명을 붙여드릴까요? 아, 신사임당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아내는 제가 많은 공식 모임에도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아 너무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핏잔을 듣기도 했지만 네. 아이들 교육과 부모님 공양에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네. 아내 덕분에 마음 놓고 사회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 대단하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내조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요즘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문 그런 내조인 것 같습니다. 공식 행사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개 남자가 회장을 하면 여자 회장을 하는 건데 예. 혼자 나가서 하시라고 예. 가지고 잘해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학교 시절에는 또 선생님들께 우유를 배달하고 팔았다면서요? 아, 예. 예. 제 집에 예. 이제 집이 상당히 넓어요. 네. 한 2,000평 정도가 이렇게 돼서 네. 그 안에는 정원이고 뭐 이제 텃밭도 한 100여 평 되고 뭐 거기서 자급자족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산양, 젖을 짜는 양을 한 마리를 키워가지고 그 젖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35명인데 한 명은 체육 선생이에요. 네. 이게 젖을 짜서 배달을 하면은 수금을 해야 하잖아. 근데 선생님들한테 돈 받기가 아주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 예. 나는 이제 체육 선생을 꼬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무료로 드려. 와. 체육 선생한테는 하고 15일 날 봉급 날 체육 선생이 각 선생한테 다 수금을 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그래. 중학교 때도 상술이 대단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피곤해서 숙제를 못 해오잖아. 네. 그럼 국어 선생이 이제 예를 들어 숙제 안 해왔다고 꿀밤을 주든지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맞아요. 네. 맞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예. 그 선생 앞에는 우유병이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선생이 야, 예. 저들아, 난 여기 우유 없어. 그럼 오늘 우유가 덜 나와서요. 선생님 거는 빠졌어요. 예. 그렇게 해가니까 다음번에는 예. 그 선생님들이 그 알고. 그걸 알고 절대 숙제 안 해오고 뭐 했다고 비율을 잘 맞췄어요. 그런데 이야. 내가 그래도 그 체육 선생을 잘 저기 하신 덕분에 수금 선생님 봉급보다 내가 더 많았었어. 와. 35명이니까. 예, 그렇죠. 그때 아유. 그때 한 달 500원씩 받았어요. 500원씩 한 달에. 예. 그 정말. 예. 못 먹는 선생들은 음. 봉급이 작아서 돈이 예, 못 예. 먹. 그리고 뭐 상술도 대단하셨던 것 같은데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강원도 정선 탄광촌까지 또 예. 된장 장사 가셨다고. 된장 장사를 이제 제가 그래도 꼬마 대장 노릇을 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애들을 한 서너 명 해서 리아카를 끌고 예. 그 이제 전동으로 서면 월아리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한 깡통에 100원씩을 줘요. 예. 100원씩을 주면은 그걸 이제 그 버리는 된장이니까 예. 그거를 이제 리아카에다 싣고 오면은 애들한테 내가 500원을 줍니다. 예. 500원을 줘서 논알 가지라고 이렇게 하고 그거를 나는 이제 역전으로 싣고 가서 역전 기관사한테 그때 당시 청자담배 한 보로 네. 그거를 이제 기관사한테 딱 줘요. 네. 그러면은 이거 좀 잘 해달라 그러면 저기다가 안 싣고 그 기관차 거기다가 이제 실어주는 거야. 네. 그러면 정선에 도착을 하면은 아줌마가 네.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하얀 그 사발에 하나에 100원씩을 받으니까 한 깡통이면 몇 사발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아줌마한테 한 깡통을 줘요. 예. 무료로. 어. 그 사람은 이제 그게 봉급이야. 그럼 네. 그건 자기가 팔아서 자기 갖고 이제 나는 그 이제 또 기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수금날 딱 가는 거예요, 여행사. 그럼 그 아줌마가 수금 다 해가지고 나를 또 딱 주는 게 그때만 해도 검은 구두에다 바바리 코트 입고 아주 뭐 국제 신사였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유, 예. 그렇게도 이제 된장 장사를 해서 짭짤한 재미를 봤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또 누가 뭐 저기 하니까 홍시 장사를 하면은 또 좋다고 예. 청감을 장사해. 영동까지 내려가 가지고 감나무를 3만 원 그때 당시 3만 원이면 무지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3만 원을 주고 그 감나무를 여러 줄을 사서 감을 따가지고 카바이트 옛날 카바이트 박스에다 카바이트를 넣고 감을 넣고 서울을 도착하면은 홍시가 돼. 예. 카바이트가. 예. 그래가지고 한 탕을 잘 했는데 두 번째 추석 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한 게 비가 막 와가지고 그냥 그게 곤죽이 된 거야. 네. 한차 뭐 세 차가 다 곤죽이 돼가지고 한 저기에 100원씩 가져가도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은 장사를 뚝딱. 하면서 이제 돈 많이 벌은 적도 있고 또 못 벌은 적도 이렇게 있는데 뚝딱도 많아요. 하여튼 뭐 그 얘기를 또 다 들어보려면은 또 시간도 많이 갈 것 같은데 네. 저기 어때요? 학생 때 이렇게 거상을 하셨고 그러면은 또 다시 그 노래하는 곡을 또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그 들으실 곡은 그 총무국장님께서
내주를 그 잘해준 감사의 표시로 사모님한테 바치는 노래라 생각하고 김정수의 당신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또 노래를 듣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품에 안기어 곤히 잠든 그대여 어느덧 그대 눈가에도 주름이 졌네 내 가슴에 묻혀 꿈을 꾸는 그대여 야위어진 그댈 바라보니 눈물이 솟네 고왔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한마디 원망도 않은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난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네, 사모님도 김정수의 당신을 듣고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대화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우리 아주 옛날에도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네, 제가 아마 선진국만 한 37개국을 다녀봤어요. 아, 네, 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선진국에는 그 재활용 그 제도가 네, 눈에 띄게 깨끗하고 뭐 이제 이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야 나도 귀국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 그 서면 월라리에다가 3,000평 땅을 사가지고 네, 자동차 폐차장하고 폐기물 처리장을 이제 차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해보는데 옛날에 폐차장을 할 때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잖아요. 예, 근데 투자한 만큼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폐차를 하려면은 국장님 차를 가지고 오면은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현찰로 내줘야 하고, 예, 그렇죠. 내주고서 그것을 폐차를 하면은 뭐 엔진이 쓸만한 것 같은 건 이제 수출을 하면은 많이 남으면 10한 5, 6만 원, 예, 뭐 이렇게 하나 폐차하는데 예.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남아요. 네, 근데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찰로 내주고 돈 1억을 가지면은 일주일을 못 넘겨. 힘들었겠구나. 그냥, 예, 그것만 갖다 돈을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 하고 하는데 예, 앞으로 놓고 뒤로 미치는 거죠. 예. 전기세 내야지, 세금 내야지, 뭐 봉급 줘야지, 전기세 내야지, 뭐 아주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하고
폐기물 처리장은 그 내가 참 관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냉장고를 사면은 버리는 것까지 다 거기에 붙어있구나. 붙여주는 세금이. 건데 우리나라는 살 때 세금 내고 또 갖다 버릴 때 7,000원, 5,000원 네. 이거 하잖아요. 네. 나는 아파트 관리하시는 그 회장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거 살 때 다 세금 낸 거니까 그냥 갖다 버리라고. 그러면은 네. 관에서 뭐라고 하면은 최순락이한테 가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도 싸우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 제도가 우리나라 제도가 아주 잘못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재활용 그에서 코카콜라나 사이다 뭐 이런 데서 돈을 받아 나라에서는 예. 세금을 다 받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업자들한테 줘야 하는데 산업자원부에 근무했던 뭐 과장, 부장 이런 것들이 와서 그 협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장, 부장, 국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받았으면은 70만 원 내지 80만 원은 저희들이 그걸로 경비로 쓰고 20만 원만 이 업자들한테 조금씩 논아주는 거예요. 네. 지금 실정이 그래. 네,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 돈을 못 벌었네. 폐차장 해가지고요. 까먹었네요. 한 100억을 해먹었어요. 100억. 와, 100억 까먹었어요? 100억 까먹었어요. 100억 현찰 한 7, 8년 만에 한 100억을 현찰을 해먹고 네. 할 데 없이 지탱을 못해서 팔아서 네. 빚잔치 다 하고 이제 그 개인한테는 빚 10원도 안 지고 다 해결 다 예. 하고서 그냥 요즘은 편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굉장히 앞서가시는 그 생각을 하신 건데 그 돈을 그 100억 정도 까먹고 지금 괜찮으세요? 제가 보니까 부자신 것 같은데. 그건 제 돈이 아니야. 아, 한국은행 돈이지 제 아이고, 돈이 아니고. 예, 예, 다행입니다. 부모님 잘못인 덕분에 네.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금도 뭐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도 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루 일과도 굉장히 또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절제 있는 생활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하루 일과 이야기 좀 해주시죠. 하루 일과는 아주 판에 베개 있어요. 네, 아침 5시면 기상을 합니다. 네, 5시 기상을 해서 침대 위에서 요가를 30분 해요. 네, 요가를 각종 운동을 30분 하고 딱 내려와서 샤워를 딱 하고 법당으로 올라갑니다. 아, 법당? 예. 제 사법당이 있습니다. 이제 법당에 가서 네. 지금도 하루를 안 빼고 108배를 합니다. 오, 예, 108배를 했는데 지금 제 나이가 76인데 예. 신체 나이는 40대래요. 와, 예, 대단하십니다. 예. 운동을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아침은 꼭 그 저 누른밥, 네, 누른밥을 줘요. 네, 그 누른밥을 먹고 7시에 이제 누른밥을 먹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9시에 인삼, 사과 하나, 또 이제 뭐 커피 뭐 이렇게 해서 또 예. 해서 집사람이 다 이제 간식 대기를 드시고,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걸 먹고 12시만 딱 되면은 또 점심입니다. 칼이네. 점심 먹고 나서 네.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뭐 막 하는데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 3,000보가 나와요. 네, 집 안에서만. 네, 마당도 쓸고 나무도 자르고 가꾸고, 뭐 네. 이것저것 막 하면은 3,000보가 나와. 네, 그래서 또 저녁에는 꼭 10,000보를 채우고 있어요. 네. 모질라면은 날 추운 날은 홈플러스. 네. 홈플러스 가서 골목 들으면 5,000보가 나와. 그냥 쇼핑, 네, 아이 쇼핑. 어. 네, 그리고 더운 날은 또 에어컨 빵빵 틀어주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시원한 데서 또 막 이거 뭐 딜레싱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틀에 박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절제 있는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아까 진짜 신체 나이 40 젊어 보여요. 네. 예.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종묘 대제에서 또 초원관을 맡으신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 예. 이제 그게 이제 파평윤 씨
파평윤시 중앙회장님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예. 절친했어요. 네. 지금 그 대통령 하는 그 윤석열 씨 이제 그 예, 윤석열 대통령도 파평윤 시죠. 예. 그게 당숙인데 네. 그 저기 논산에 네. 이제 거기까지 가보고 했는데 참 대단해요. 네. 파평윤 씨들이 네. 대단한데 그 양반이 보니까 거기에 어떤 연관이 좀 예.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강화채 씨 대표로 예. 이제 어디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정말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90명까지밖에는 입장이 안 돼. 예. 딱 정단이 하는데 임금한테 하사 이제 그것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굵은 제복 입고 참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영광을 했는지 지금도 참 그렇죠. 뭐 예. 합니다. 사실 그 종묘대제에서 추원관을 맡으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역시 우리 그 이제 그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지만은 그 서울 쪽에도 굉장히 좀 이름이 알려져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사무총장이라고 해서 네, 이제 회장은 2년이나 3년 만에 하나씩 한 번씩 갈리잖아요. 네, 네. 근데 사무총장 할 사람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2분을 이제 회장을 모셨구나. 회장을 예. 못 하고 하는데 지금도 회장 자리가 되는데도 사무총장 자리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네, 있어요. 예, 지금. 그래요. 나중에 한번 또 이제 그 회장님도 이렇게 맡아 보시고 또 이제 그 뭐 단체장 상도 좀 많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대통령 상서부터 뭐 각부 장관상 뭐 다 타보고 예. 국회의장 상도 예. 제일로 의미 깊었던 건 대만 총통한테 예, 봉사장을 탔어요. 예. 그게 정말 이거는 훈장보다도 좀 와, 대단한 대만 총통. 예, 예, 총통이 직접 나와서 예. 그 제가 이제 자유총연맹 그 인솔장 단장으로 이제 가서 네. 대만하고 우리가 반공연맹을 같이 이승만하고 장개석하고 했을 예. 때 그 이제 총통이 공항까지 직접 나와서 정말 흉숭한 대접을 받고 그 봉사장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 정말 상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좀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기 그 건강 관리 이야기는 아까 좀 이렇게 많이 그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또 뭐 등산도 뭐 자주 가신다고 들었는데. 등산은 예. 우리나라 그 백두산 예. 이북에 있는 백두산서부터 한라산까지 1000곳이 되는 것은 다 뒤졌어요. 와. 그래서 최고 하루 15시간 주파하고 예. 13시간 지금도 현재 10시간은 뭐 충분히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이게 8년 걸렸어요. 네. 그 1000꼬지를 다 이렇게 하는데 700~800꼬지 이제 이거는 2개, 3개씩 겹파 가지고 하는데 8년 만에 전국을 다 누벼봤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저도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제 우리 계룡산 등반으로 같이 한번 가실까요? 아, 좋죠. 그래요. 하시래도 연락만 주시면 예. 그래서 또 이제 등산하고 우리 또 회장님하고도 좀 친해져 보려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좀 친하지만은 더 네. 예, 친해져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인생을 재밌게 살으셔서 인생에 이제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 후회가 되는 부분은 있는지요? 후회하는 거예요? 예, 인생에 살면서. 후회한 거는 이제 딱 한 가지. 예, 재향군인회장을 할 때는 지명 군수를 했어요. 지명 군수? 지명해서 군수가 그때 선거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 지명을 예. 했는데 국회의원이 나오더니 군수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군정 때니까 재향군인회장이 힘이 네. 좋았죠. 군수를 하란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서 1시간만 여유를 달라. 네. 그랬더니 이제 요직 5명이 이제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네. 이제 있고 군수까지 쭉 있는데 집사람이 언제는 당신이 나한테 뭐 상의하고 했어? 오케이. 알아서 하셔. 예. 이제 뭐 했어. 알았다고. 그래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사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찰. 예, 예, 예. 성주사라고. 네. 근데
그 어머니가 거기 기거를 하셨는데 어머님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어머님 저 군수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예? 군수요? 응. 편하게 사셔. 예? 네. 뭐라고요? 편하게 사시라고.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집으로 왔어요. 예. 집으로 와서 마누라 딱 보더니 뭐라 하셔? 편하게 사시라네. 그랬더니 고개를 까딱까딱해요. 그래 네. 이거 뭔가 이렇게 보더니 빨간 내 여행 가방을 이렇게 싸놨어. 예. 군수만 나가면 나는 이거 들고 이혼해라? 나간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아유, 예. 알았다고 예.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래놓고 이제 7층 김구성 국회의원 한 7층으로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돼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반대, 살을 섞고 사는 마누라가 반대하는데 군민이 나 좋아하겠어? 나 네. 아니야. 야,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그게 인생에 이제 그 후회되는 그 그때 했어야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아 예. 이제 후회되는 부분이 그거였었네. 그러면 또 우리 벌써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우리 세종 시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죠? 아 지금 제가 이제 네, 세종 좀 간단하게. 예, 예. 세종 시민이 됐다고 이제 이렇게 자부하고 사는데 예. 지금 여건이 3분의 2가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 인구 밀도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래요? 그냥 아까 뭐 국가 간 그거 아까 그 아니, 국가 이제 뭐 이제 그 세종 시민한테 바라는 것은 네. 빨리 음. 혼연일체가 돼서 네. 대통령실이 내려오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이 빨리 내려왔던 거기에 총력을 좀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세종시 천연기념물 321호 봉산동 향나무와 또 강화치 씨 문정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이신 최순락 총무국장님과 유익한 대화를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임재한의 세종 납시인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98.9MHz 세종 FM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세종 FM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차림 다정한 곳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진달래꽃 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